이 경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르트문트나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저렇게 쓰면 선택할 수 있지, 전략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 상대했던 팀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가 나머지잖아. 마멜로디 이번에 상대했던 팀이 4포트였습니다. 네. 울산이 3포트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로는 울산이 우위에 있는 팀입니다. 평균 연봉도, 그러니까 울산이 2배가 더 많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이 팀을 상대로 저렇게 수비적으로 싸워야 됐나? 자, 이제 울산의 경기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판곤 뜬금 3백 울산 클럽 월드컵 1차전 패배했습니다. 안타까워요. 예, 마멜로디와의 경기에서 울산이 이제 0대1로 패했고, 일단 요게 경기가 좀 지연됐어요. 1시간 정도. 이게 낙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좀 지연되는 뭐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구는 기본적으로 실외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외 스포츠잖아요. 웬만큼 눈 비 온다고 멈추지 않아요. 아, 눈이나 비는 뭐. 네. 제가 알기로는 야구는 뭐 일정하게 비가 내리면은 못하더만. 우천 취소. 근데 웬만해서는 축구는 비 많이 온다고, 눈 많이 내린다고 취소 안 됩니다. 진짜 말도 안,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 배수가 안 돼서 공이 둥둥둥둥둥 떠다니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해요. 원래 축구는 그런 거야라는 정신이 있거든. 그런데 어떤 이 상황에서는 딱 멈춰야 된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번개 치는 거. 낙뢰 떨어지는 거. 위험하니까 진짜. 그쵸? 이거는 야외 들판에서 볼을 차는 거잖아. 번개, 낙뢰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낙뢰를 친다. 그게 예보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비 온다고 웬만하면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이게 오늘 늘어진 것도 그 낙뢰주의보가 떨어졌대. 그러니까 야, 그럼 못한다 해서 시간 봐서 너 얼마 전까지 그게 지나가면 하고 아니면 못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1시간 정도 딜레이 되고 경기는 재개됐습니다. 그럼 뭐 낙뢰 정도 말고는 다 하나? 뭐 우박 이런 것도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거예요. 위험할 때. 아, 너무 이제 심하게 혹은 경기가 아예 진행되기가 힘들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다 한다. 뭐 태풍이 너무 심해서 공이 날아가면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진행되기 힘들 때는 심판의 판단하에 경기를 이제 미룰 수 있다. 저 심판이기도 한데 최종 그 경기장 현장 판단 누가 하느냐? 경기 감독관이에요. 감독관. 그 심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떤 것도 신설됐냐면 그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그러면 선수단은 그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뛰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건 연맹에서 만든 건데 뭐 얼마 이상의 미세먼지가 이상 올라가면 경기 못 한다.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판단들은 어떤 현장에서 해요. 아무튼 이제 낙뢰 때문에 1시간 정도 이제 지연이 되고 경기가 치러졌고요. 흥행에는 좀 완전히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저거 보니까 미국 팬들이 경기를 딱딱 찍어서 보더라고. 아니 근데 97명이라는 게? 근데 저게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1시간 전에 이제 찍은 거예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경기 시작 10분 전. 그 밑에 보면 업데이트라고 있잖아요. 10분 전에는 577명. 내가 세보니까 그 정도더라. 당연히. 그리고 이제 오피셜로는 끝나니까 3,400명.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뭐 공짜표도 주고 뭐 이랬겠죠. 뭐 했겠지. 그럼 이제 좀 들어왔겠다. 12명이 이제 공식적인. 흥행 망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좀 경기장이 좀 많이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시아 팀하고 아프리카 팀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남미 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정 올 수가 있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좀 오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좀 결과이긴 했다. 그러긴 한데 이거 맞는데 이따가 뒤에 살짝 얘기하겠지만 우라와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우라와 팬들이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 또 약간 그것도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국 팬들이 이 경기를 보러 오진 않겠지만 우라와는 보니까 일본이나 우라와 팬들이 원정을 가서 응원하더라고요. 규모가 좀 그 규모는 있더라고. 아무튼 뭐 이제 흥행적으로는 조금 뭐 아쉬운 결과였고 경기 결과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점 장면이었어요. 이 실점 때문에 결국 0대1로 이제 울산이 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들 조금씩 이제 분석하면서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평소 쓰지 않았던 약간 수비적인 그런 전술을 좀 들고 왔더라고. 뭐 카운터 어택을 위한. 그래서 뭐 오른쪽에 엄원상, 그래서 왼쪽에 루빅손 빨리 달려나가는 이런 축구였고 실제로 3백은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분석은 잘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마멜로디가 약간 옛날 아프리카식 축구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직력은 조금
그냥 버리고 간격 같은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공격수 볼 잡으면 개인 역량.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드필더도 볼 잡으면 수비가 분명 앞에 있는데 막 두세 명을 막 돌파를 하려고 해요. 근데 피지컬도 좋고 하니까 그게 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턴오버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럼 턴오버가 많이 나왔을 때 루빅손, 엄원상 뛰어라. 요 선택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찬스도 꽤 나왔습니다. 마무리를 못해서 그렇지. 아니 근데 이제 페노가 분석을 잘했다고는 했는데 뭐 제가 무지한 제가 보면 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백스리나 저에서 나오는 것처럼 5백을 쓰는 형태였으면 이 경기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르트문트나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저렇게 쓰면 선택할 수 있지 전략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 상대했던 팀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가 나눠지잖아. 잘하는 팀이 1포트, 두 번째가 2포트, 3포트, 4포트 할 때 마멜로디 이번에 상대했던 팀이 4포트였습니다. 네. 울산이 3포트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로는 울산이 우위에 있는 팀입니다.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이 팀을 상대로 저렇게 수비적으로 싸워야 됐나? 이런 게 하나 걸릴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실제로 보면 뒤에 자료가 있나요? 저렇게 이제 실점을 하고 막 밀리다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게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공격 전개에 대한 수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프로. 예. 저 지금 연두색이 울산인데 계속 밀렸잖아. 마지막에만 뽕긋 올라와 있단 좀 말이야. 올라가 있네. 저 때가 이제 우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판에 서명관 센터백 빼고 강상현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포백으로 전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울산이 하던 대로 돌아가니까 마지막에 좀 경기를 주도했던 흐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연봉의 그 차이 있나요? 그러니까 포트도 기본적으로 울산이 3, 마멜로디가 4포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균 연봉도 그러니까 울산이 2배가 더 많아요. 아, 그러네. 선수 개인 연봉이 6억이고요. 마멜로디가 3억입니다. 최고 연봉도 조현우인데 14억이고요. 마멜로디는 9억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능력 혹은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울산이 공격적으로 원래대로 싸워도 한번 해볼 만한 경기였다. 그러니까 사실 마멜로디를 못 잡으면 플루미넨시하고 도르트문트는 잡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되게 저는 첫 경기 딱 저 결과 나오면서 이건 좀 끝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자 근데 이 마멜로디만 보면 또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이제는 진짜로 김판공 감독이 상당히 위험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해인가 그 홍명 감독 이어서 이제 울산의 지휘봉을 잡고 막판에 잡아서 이제 우승시키긴 했는데 그대로 탄력을 밀고 가서 이번 시즌이 풀타임으로 뛰는 첫 시즌인 거잖아. 그렇죠. 이번 시즌 순위도 좀 밀려있죠. 경기력도 좀 안 좋죠. 네. 이게 뭔가 제대로 김판공 감독이 보여준 게 제가 봐서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외부의 평가기도 하지만 내부의 평가도 제가 듣는 말로는 그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구단 내부에서도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K리그에서는 찍어 누를 정도의 선수단을 갖고 있는 팀이에요. 선수들의 연봉을 놓고 보면 몸값을 보면 근데 찍어 누르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다 기억하실 텐데 아침에 나갔을 때 김판공 감독이 축구가 사실 거기서 미천 들어갔거든. 네네. 그러니까 K리그는 어떻게든 찍어 눌렀었는데 뭔가 전술 전략이 매우 필요한 아침에 딱 가니까 거기서 거의인가 아니면 실제로 꼴찌했나? 거의 그냥 밑바닥에서 탈락을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 김판공 감독 이거 너무 전술적인 능력이 너무 없는데 대처 능력이 이거 갖고 했는데 이번에 딱 피파 클럽 월드컵에 마멜로디에게 저렇게 무기력하게 치는 거. 사실 저거 하나는 핸드볼, 하나는 옵사이드로 골 취소된 게 2개가 있었어요. 마멜로디가. 그거 다 들어갔으면 더 크게 졌을 거고 이런 건데 자 정리하자면. 김판공 감독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 사실 김판공 감독에게 울산은 어떠한 의미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냐면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사실 울산은 B클럽이잖아요. K리그에서 이 정도 규모의 클럽을 이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첫 번째 시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김판공 감독은 사실 우리나라를 떠날 때 예전에 이 정도 규모의 팀을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코치 정도를 했지 아니면 대행 감독을 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동남아로 가서 거기서 홍콩? 맞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인가? 말레이시아.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클럽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 정도 빅클럽을 큰 클럽을 이끌고 끌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올 시즌이 풀타임으로 끌어가는 첫 시즌이어서 그러니까 잘하건 못하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검증해야 되는 시즌이었는데 지금 K리그에서도 아챔에서도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어느 데서도 내용적으로도 경기력적으로도 결과적으로도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제가 봐서는 많이 위험해졌다. 예. 뭐 다 공감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이제 우리 달수 형이 얘기하니까 이제 클럽 월드컵 뭐 돌문 플루멘시 이기고 리그도 우승한다는 의견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잡아야 되는 경기고 이 경기에서 지금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돌문하고 이런 경기는 더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사실 뭐 김판구 감독이 이제 말레이시아 시절 때는 선수비 후역습 전력을 당연히 썼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하위권 팀에서 좀 뭔가 주도하는 축구를 해야 되는 팀으로 왔을 때 벽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하위권 팀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상위권 팀으로 오면 이제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좀 힘드니까 벽에 막히는 감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K리그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김판구 감독이 겪고 있는 거고. 근데 오히려 이제 오늘 마멜로디라던가 도르트문트 플루미네시는 역습 축구를 본인이 원래 어쨌든 말레이시아에도 잘 했었던 거라서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다. 저는 마멜로디는 경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오히려 이제 그 마멜로디가 턴오버가 많이 나온다는 게 있어서 사실 이거 득점 할 수 있는 경기였어요 울산이 오히려. 골 넣는 찬스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마무리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었고 마무리 그 과정에서의 패턴 플레이 이런 것도 좀 아쉬움도 있었긴 했다. 근데 이제 마멜로디가 잘은 못하더라. 거기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이번 경기에 대해서 평가가 좀 갈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김판구 감독의 지금 평가치가 너무 안 좋다고 보고요. 그게 제가 듣는 거로는 선수단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들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들이 해주는 말은 울산 담당 기자들이 조금 던져주는 말은 그동안 눌러왔다는 거야 위에서 프런트들이. 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피파 클럽 월드컵은 보자 여기까지만 보자라고 했대.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어떤 뭐 경기력이나 의미 있는 결과를 내오면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마멜로디에게 졌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2경기 이어지겠지만 저는 갑자기 극적인 뭔가 변화가 축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루어질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 이제 울산이 이번에 조금 선전해주길 바라고 물론 당연히 이제 K리그 팀입니다만 뭐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우디가 이제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클럽 월드컵부터 K리그 참가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좀 예측들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번이 사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4개년을 이제 놓고 이제 그 이제 팀들의 우승팀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챔피언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아침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이번 보니까 쉽지 않더라.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 클럽들을 이기기가 좀 힘들어지면 우리가 좀 나가기가 이제는 이게 어쨌든 돈을 많이 주니까 무승부만 해도 14억이에요. K리그 상금이 5억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 아주 귀중한 대회를 이제 나가는 게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야. K리그가 언제 또 이 클럽 월드컵에 나갈지 모르는데 저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죠. 이게 그래서 참 소중히 얻은 기회인데 좀 안타까워. 좀 더 멋진 경기를 준비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그래서 아쉽죠. 뭐 2경기 남았으니까 조금 더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전북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그리고 포획 감독 미쳤고요. 무려 15경기 연속 무패인데 그래서 이번에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15경기? 17경기 아니야? 아니야 무패는 15경기 맞아. 그래요? 다른 것도 포함되나? 봐봐. 리그만? 리그만. 그래서 진짜 왜냐면 스쿼드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과거와 그래서 도대체 뭘 했길래 포획 감독이 이렇게 지금 좋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저는 분명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 감사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저 거스포엣을 국대 감독으로 최종 임명을 했더라면 오늘날의 전북은 없다. 지금의 전북의 이 어마어마한 압도적 1위는 축구협회가 만들어준 거다. 정 회장님 감사합니다. 대신 대표팀이 좀 좋지 않은 그렇고요. 아무튼 감독 영입이 최고죠 뭐. 그치. 전북 얘기하려면 감독 사실 뭐 K리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리버풀도 맞아. 감독의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스쿼드는 똑같은데 감독이 달라지니까 경기력이 바뀌고 사실 전북이 이번 시즌에 저 콤파뇨 정도 제외하면
공격진의 영입도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그대로 거의 스쿼드인데 뭐 전술적인 방향성이라든가 특히 경기 운영 능력. 특히나 어제 3대2 경기 같은 경우는 경기 운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은중 감독이 하는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중간에 김은중 감독이 65분쯤에 백5를 해요. 수비를 하나 더 넣어요. 지키려고. 근데 그 백4 할 때 수비가 계속 흔들렸거든요. 의도적으로 공격수 많이 넣어서 수비 흔들리게 한 다음에 수비수 넣자마자 3분 뒤인가 콤파뇨를 넣어요. 그래서 티아고랑 콤파뇨가 투톱이 됩니다. 거기서 바로 1분 몇 분 뒤에 콤파뇨가 또 골 넣거든요. 그 헤더골이었나? 네. 콤파뇨가? 그러니까 그거를 타이밍을 보다가 쟤네 수비 넣네? 그럼 우리 콤파뇨. 그렇지.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제 요 운영은 김은중 감독이 포획 감독 손에서 좀 놀아난. 그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맞아. 경기 운영을 프리미어리그 괜히 감독이 아니었구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축구가 감독 노름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경기였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전북의 압도적 저 1위 지금 2위 대전과 승점 차가 뭐야 지금 몇 점이야? 9점이야? 어마어마한 차이거든. 물론 이제 대전이 또 경기를 하면 조금 좁힐 수는 있겠지만 지난 시즌에 강등권 싸움까지 밀렸던 전북임을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무슨 마술 같은 걸 부리고 있는 건데 자, 이 경기 장면인 이게 경기에 나오면 저 위에가 뭐냐면 티아고, 전진우, 정동훈을 빼놓고는 저 하얀색 이름들 있지. 이런 밑으로 다 바꾼 거야. 교체를 했다고? 후반전에.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줘가지고 다 두들겨 버리더라고. 지금 보면 저는 아까 우리 페노가 얘기했는데 티아고와 콤파뇨 저렇게 투톱으로 뛰잖아. 나는 최강희 감독의 닭공 시절 생각나더라고. 그때 보면 뭐 상대가 저런 식으로 내려앉거나 주저앉거나 이러면 바로 이동국하고 옆에 또 스트라이크 넣어가지고 막 투톱으로 막 두들겨 때렸다고. 그다음에 저 왼쪽에 권창훈을 사이드 쪽에 백으로 서가지고 공격시키잖아. 상대가 물러나니까 정신을 못 차게 만들더라고. 야, 참 대단한 감독이다. 이런 걸 다시 느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감독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전술적인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전북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 보면 야, 이 친구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니면 야,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친구들 다 살려내고 있어요. 전진우. 전진우. 개명하기 전 이름밖에 사람이 기억 못했다고. 근데 진짜 진짜 재능은 많았는데 수원 삼성에서 안 터졌어. 뭐 이런 느낌. 이제 안 되나 보다. 처음에 와가지고도 안 됐는데 올 지금 K리그 와서 제일 잘하는 선수 하고 있어요. 티아고. 야, 왜 대전에서 그렇게 잘하는데 전북 오니까 왜 안 되냐? 티아고 막 너무 안 되고 지난번 울고 그랬나? 뭐 지난해인가 막 골 넣고 너무 자기 속상하니까. 또 김진규도 선발 처음에 아니었어. 아니 다 올려버리잖아.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패널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전준우의 위치를 조정시켰다. 예를 들면 전준우가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스피드 있고 드리블을 좀 잘하긴 하지만 너무 길게 볼을 끄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기찻길 축구라는, 그러니까 기찻길이라는 게 뭐야? 휙 달리는 거 그냥 직진으로만. 아니면 경주마처럼 뒤를 안 봐. 한 곳만 보고 달려.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빠르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뺏기잖아. 야, 그렇게 하지 말고 활용을 좀 해봐. 활용하려면 어떻게? 사이드 너무 벌리지 말고 좀 들어가 봐. 위치 좀 시키고 플레이. 그래서 전준우한테 그랬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얘기했대. 공개를 한 게 이거야. 처음에 전준우의 영상을 봤대. 오기 전에 전북에 오기 전에. 그래서 포엣이 그랬대. 전준우 불러서 너 정말 좋은 선수인데 너 진짜 뭐 좀 바뀌고 싶니? 예, 저도 좀 힘들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내가 하라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수 있어? 그렇게 할게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인터뷰를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는 선수도 하고 감독도 하더라고. 내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볼래? 이런 걸 콕콕 찝는 데다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잘한다는 거야. 티아고도 팀을 떠나려고 그랬대. 이제 안 되나 보다. 근데 잡아가지고 그랬대. 네가 선택해보라고. 너 지금 내가 선발로는 너 지금 현재는 못 쓴다. 나 콤파뇨 데려올 거고 너서 아닌데 근데 네가 만약에 내가 선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 교체로 뛴다는 걸 감수하면서 남겠다고 하면 내가 너 터뜨려 줄게. 그러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되게 좋은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술적인 디테일도 있지만 선수들 하나하나 살려내는 거 보면 참 이 감독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전진은 못 나옵니다. 지금 옐로 카드 누적이라. 진짜? 실제로 못 나와요. 그래? 실제로 못 나와. 전진우가 못 나와서 다음 경기가 위기예요. 서울이. 그 전북이. 서울전. 내가 또 너무 얘기했나? 지금 너무 얘기가 길다. 이 경기도 박진섭도 못 뛰었어. 이기잖아. 다음에 누구야? 전북이? 서울.
아, 서울이야. 뒤에 서울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만 서울은 또 깔려고 준비했잖아. 이거 큰일 났다. 와 이거 이제 실제로 그래서 다음 경기가 위험한 경기 중에 하나예요. 전주는 없을 때.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이게 아니 근데 나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러는데 그때 포획 감독 그 대표팀 감독의 물망 올랐을 때 뭐 때문에 거절했었지? 뭐가 경기 스타일. 스타일. 경기 스타일. 요즘 뭐 롱킥을 많이 한다. 롱킥 많이 한다. 쉽게 뻥축구 한다. 뭐 요즘 트렌디한 축구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맞아요. 롱패스 많이 때리고 떨어진 세컨볼인데 그 세컨볼 축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디테일이 있잖아. 그런 디테일에서 보여주는 거고. 그렇네. 그리고 어제는 그 김진규 선수 인터뷰도 화제가 됩니다. 김진규 선수가 어제 골 넣었거든요. 따라가는 골. 프리킥? 근데 전반전 끝나고 포엣이 너 10분 안에 못하면 뺀다. 그랬대. 너 국대급 선수라는 걸 너가 증명을 해라. 10분 안에.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진규가 그래서 찼대요. 나갈까봐.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거 좋다. 그래서 내가 찼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포엣이 지금 전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점유율을 굉장히 극강으로 가져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이렉트 플레이 되게 심플하게 빠르게 전환시키거든. 지금 K리그 1의 전체 팀들의 평균 점유율을 봤더니 전북이 46.3%야. 점유율 부분 10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위권 정도에서 아래 밑에잖아. 밑에지 10이니까. 점유율은 그렇게 많이 안 해. 근데 희한한 거는 또 그렇다고 해서 롱볼을 되게 많이 쓰느냐.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롱볼은 8이야 쓰는 게. 8이. 오히려 1등이 어디 같아? 울산입니다. 울산. 롱볼 훨씬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여하튼 보면 포엣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수비적이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실제 지금 K리그 1에서 압도적인 팀 득점 1위가 어딘지 알아요? 그 전북입니다. 실점 압도적인 1위 어디냐? 전북입니다. 골도 많이 넣고 실점도 안 하고 있어.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상황과 어떤 상대에 따라서 변화를 상당히 적절히 잘 준다. 왜 또? 댓글 좀 봐. 그만 좀 하래. 아무튼 진짜 뭐 달수형 뭐 그런 지금 맞는 얘기도 하셨고 지금 워낙 잘하니까 극강의 모습을 좀 달리고 있고.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멋진 라이브. 패션의 라이브.